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더 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이의 하루와 내 하루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갈 사람도 내가 되고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일정을 조정하는 사람도 내가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한부모 지원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버틸 수 있으니까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복지는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버틸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둔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그 안전망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혼 가정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이혼, 사별, 미혼, 배우자의 유기, 장기부재, 가출, 생사불명 등. 중요한 건 서류보다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더라도 양육과 생활을 혼자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면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혼이 아니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 때문에 확인조차 안 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나이가 이제 커서 안 되겠죠? 하지만 기준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만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한부모 가족 지원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졸업 시점이 아니라 해당 연도 12월까지로 인정됩니다. 즉, 대학생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몰라 아예 확인조차 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현장에서 정말 많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의 핵심 기준은 소득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소득 기준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가 중심이었다면 2026년부터는 65%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현실에는 아주 가난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분명히 빠듯한 가정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63%와 65% 사이, 딱 그 경계선에서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가정들이 2026년부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과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탈락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단기 일자리가 있어도 전체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방향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돕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의 중심에는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돈은 생활비로 써도 되고 식비나 학용품비로 써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은 대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은 23만 원만 받는 건가요? 2026년 기준으로 모든 한부모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은 기본 아동양육비보다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미혼모 미혼부 가정,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 만 25세에서 34세. 이 경우 아동 1인당 월 33만 원으로 아동양육비가 인상 적용됩니다. 즉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일반 한부모 월 23만 원, 특정 유형 한부모 월 33만 원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한부모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4세 이하를 기준으로 보고 증명서 발급 기준과 실제 급여 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학업과 자립 준비까지 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여러 지원이 함께 연계됩니다.
학용품비 지원, 방과 후 활동비 일부 지원, 학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이런 지원은 주민센터뿐 아니라 학교 상담 창구를 통해서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은 주거 지원 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연계, 전세월세 부담 완화 제도,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른 복지 제도와 함께 적용되면 체감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지원이 바로 끊기지 않을까요? 한부모 지원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취업 상담, 직업훈련 연계, 근로지속을 고려한 지원 구조, 즉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상황을 보며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상담 창구를 통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보다 우리 가정이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아이와 나를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듣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책임감 있는 보호자입니다. 내가 해당될까? 이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로 확인해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가져가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